자, 대우건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17,000원 선을 좀 위협을 하면서 거의 9% 넘게 파란색 음봉을 보여주면서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이 많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우리 이 19,75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난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점 근처다 보니까 추가적인 추세의 전환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매도 선택을 하신다는 건데,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단순히 주가가 눈앞에서 폭락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왜 주식이 지금 빠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런 악랄한 구조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000원대라는 잔인한 급락이 기업 팬더멘털이 완전히 구조적인 붕괴 신호인지, 아니면 맹목적인 탐욕으로 올라간 무거운 대중들을 잔혹한 털기 구간을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상승을 만들어 가는 그런 구간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공포 대신에 이성적인 우리가 생존에 대한 그런 기준들까지 좀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차트에 마주하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다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19,750원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위태로운 공포스러운 주가의 궤적 좀 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6,000원대에서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3배 이상 폭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장기 추세선인 60일선과 120일선, 그러면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단기선들과 중기선에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주가의 그 흐름을 잡아가셔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을 보시면 계속적인 외인들의 수급이 바탕으로 주가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오늘 벌어진 수급 어떻습니까? 외인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 속인데, 이런 흐름 결과적으로 외인들의 흐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이 개인들의 주가의 물량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런 걸 바탕으로 주가의 상승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 다시 이런 신용들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의 조정은 좀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고, 보통 이렇게 작정주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여율도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트는 가벼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용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많은 악성 매물들이 고점에서 많이 텅 비어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대차장고를 좀 보시면 지금 대차장고 물량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수만 보더라도 지금 3,600만 주 이상의 공매도 대기 자금들이 주가의 상단에서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외인들이 지금 129만 주를 던진 것도 지금 이런 대차 물량을 활용해서 장중에 인위적으로 하방에 대한 공포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메이저 자금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트에서 개인들의 비트 물량이 많아야 주가를 내리꽂을 때 반대 매매 투매가 터지면서 자신들이 공매도 친 이런 물량을 헐값에 걷어들어서 수익을 내는 쇼커버링이 원래는 가능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우건설은 신용 개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인들이 지금 129만 주를 던지면서 누르고 하더라도 3일선을 위협하는 그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더라도 털려나갈 비트 물량이 없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밀리지 않고 지금 행보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건, 오히려 이런 노란색 3일선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3,600만 주의 묵직한 대체 잔고들을 결국 시장에 억지로 비싸게 사서 되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쇼커버링 로켓 연료로 바로 돌변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지금 19,000원대에 갇힌 단기 실망 매물들, 아래로는 지금 이격도를 채우려는 그런 빈 공간들, 이런 거칠고 잔인한 변동성이 앞으로 압축 구간에서 가격보다도 먼저 깎여 나가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이성과 함께 멘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이 텅 비어있는 차트가 가장 가벼운 시점에서 단기적인 호가창의 흔들림에 넘어가서 가장 싼 값에 여러분들의 물량을 넘기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3일선에 대한 회복 시도는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바닥에서의 묵직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순과 함께 제가 앞으로 이런 신용 개미가 없는 가벼운 자리에서 공매도가 억지로 누르는 가짜 공포구나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장에서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오늘로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의 차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내일의 흐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호가창 아래로 미친 듯이 꽂히면서 오늘 간신히 살려낸 3일선 이 장중이 완전히 깨져 내리는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잔고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이 공포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절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장중 3일선에 대한 의도적으로 깨버리는 가짜 투매와 함께 진짜 21선 밑으로 지켜가는 구조적인 붕괴가 찰나를 여러분들은 혼자서 모두 맨몸으로 버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런 공포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에 던져버린 내 주식이 팔자마자 정말 귀신같이 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구간에서 놓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시간적인 타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을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시간적인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받아보시기는 타점을 가지고 실시간적인 대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대우건설에 대해서 진짜 몸값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대우건설 지금 국내에서 아파트 프로지오를 짓고 있는 전통적인 내수용 주택 건설사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의 매크로를 좀 보시면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프로젝트 그러면서 중동에 대한 네옴시티 그리고 체코와 폴란드를 필두로 한 동유럽 원전까지 글로벌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의 폭발적인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가 장기화로 인해서 수년간 억눌려 있었던 국가 단위의 초대형 토목들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사이클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글로벌 오일머니와 함께 국내 예산의 이동 속에서 대우건설은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건설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부동산 PF 이런 불실 우려와 함께 미분양 이런 공포가 건설주 전체에 대한 투심으로 이어지면서 개인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얇은 지식의 대중들은 이런 기사를 원형적으로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뜨는 원전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부실 우려가 있는 이런 악성 현장을 이제는 선제적으로 정리를 끝냈고요. 주택 비중을 지금 낮추면서 해외 고수익 플랜트 위주로 기업 체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건설업계 지금 PF 위기 및 구조조정 뉴스는 앞으로 압도적인 자본력과 함께 압도적인 해외 수주력을 갖춘 소수의 1등 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건설이 지금 건강한 조정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2차 랠리의 시작점이 이제는 머지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우리 기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시간적인 타점 받아가셔야 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대우건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가는지, 그러면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주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만 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